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신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정말 시장에서 뜨거웠던 기업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데이터볼트 AI, 티커로는 DVLT라고 하는데요. 이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50% 이상 급등하는 뭐랄까 엄청난 움직임을 보였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 소식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 스위스 금융 파트너랑 손을 잡고 스위스 디지털 실물자산 거래소, 그러니까 RWA 거래소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발표가 그냥 단순한 주가 상승 이슈가 아니라 과연 어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볼트 AI,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고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여러분과 함께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먼저 데이터볼트 AI.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본질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독특한 조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로 음향과학이랑 데이터과학. 얼핏 들으면 이게 무슨 관련이 있나 싶은 이 두 가지가 회사의 핵심 축이라는 점이죠. 같은 이런 독자적인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로 이제 무선 환경에서 고음질 오디오를 전송하는 분야에서는 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기술들이 단순히 그냥 좋은 소리를 전달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공간 안에서요, 별도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이 오디오 기술 자체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송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과학 부문이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아, 그러군요. 그러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기술이 그 자체로 데이터 수집의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데이터 과학 부문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가요? 네, 데이터 과학 부문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웹 3.0 환경, 그러니까 좀 더 탈중앙화되고 사용자가 데이터 주권을 갖는 그런 미래 인터넷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자산들에 대한 경험, 또 그것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 것인가, 이런 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적용 분야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나 엔터테인먼트는 당연하고요.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술, 핀테크 분야까지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걸 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정보 데이터 거래소, IDI라고 되어 있던데 IDI라고 읽으면 될까요? 그리고 디지털 트윈, 초상 사용권, NIL 라이센싱 이런 개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용어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이게 중요한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용어들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선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자산의 디지털 쌍둥이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비싼 실제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쳐보죠. 그럼 이 디지털 트윈 기술로 이 미술품이랑 똑같은 가상의 복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네네. 자, 여기에 이제 정보 데이터 거래소, 즉 IDI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약간 블록체인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한번 기록된 정보는 누구도 함부로 고치거나 위조할 수 없게 만드는 불변성이 있어요. 방금 만든 그 미술품 디지털 트윈에다가 이건 진짜 진품이고 지금 소유자는 누구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다, 이런 정보들을 IDI 기술로 안전하게 딱지를 붙여놓는 거죠. 그래야만 이 디지털상의 자산도 실물처럼 이건 진짜구나 하는 신뢰를 얻고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아하,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으로 실물을 본띄고 IDA의 기술로 그게 진짜라는 증명과 소유권 같은 걸 명확하게 딱 기록해둔다. 이런 거군요. 그럼 NIL이나 다른 개념들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네, NIL, 즉 초상 사용권은 보통 이제 운동선수나 유명인들의 이름, 얼굴 이미지, 사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데이터볼트 AI는 이것 역시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요. 이것도 ID 기술이랑 연동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회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밸류라고 발음하고 데이터 스코어라고 같은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매기기 좀 애매했던 자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특정 선수의 인기도라든지 소셜 미디어 영향력 같은 거요. 이런 비유동성 자산들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투명하게 가치를 매겨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거래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이 회사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뭐 음향 기술 하나, 데이터 기술 하나 이런 개별 기술이 아니라요. 이런 기술들을 전부 다 엮어서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 RAW라고 하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심지어는 뭐 개인의 명성 같은 형태 없는 자산까지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매기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뭔가 엄청나게 큰 미래형 자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야심 같아요. 그럼 이번에 발표한 스위스 RAW 거래소 설립이 바로 그 큰 그림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회사를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스스로를 그냥 기술 기업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 디지털 경제의 설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스위스 디지털 RWA 거래소 설립.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왜 이 발표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또 데이터볼트 AI에게는 그냥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서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하고 또 새롭게 막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사이의 그 간극 있잖아요. 그걸 메우는 다리를 놓려고 한다는 점이에요. 그것도 아주 신뢰도 높은 방식으로요. 특히 거래소를 세우는 장소로 왜 다른 곳도 아니고 스위스를 선택했는가?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스위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긴 하죠. 금융강국,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무엇보다 신뢰, 안정성 이런 단어들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규제 환경이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곳이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을 데이터볼트 AI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거예요. 스위스 파트너인 맥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미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 핀마라고 하죠. 이 기관의 규제 틀 안에서 활동하는 공인된 금융 중개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너의 공인된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그동안 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RWA나 디지털 자산 시장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가장 큰 벽들, 예를 들면 규제가 너무 불합실하다는 점, 또 기술적으로 이게 정말 확장 가능할까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탁적 신뢰, 피듀시어리 트러스트가 부족하다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근데 스위스가 안정적인 건 좋은데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규제가 너무 빡빡해서 오히려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규제가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사업 진행 속도를 좀 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볼트 AI의 전략은 당장의 속도전보다는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데 더 무게를 둔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큰 돈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려면 이런 엄격한 규제를 잘 지키고 감독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강력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위스에는 이미 나스닥의 오랜 기술 파트너이면서 제도권 디지털 자산 거래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SIX 디지털 거래소, SDX라는 곳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런 환경 자체가 제도권 금융의 신뢰를 얻거나 기술적인 협력을 찾는 데도 유리한 위치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속도보다는 신뢰를 택한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자체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이 스위스 거래소에서
토큰화돼서 거래될 수 있는 건가요? RWA 토큰화 시장의 잠재력은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역시 부동산, 아니면 고가의 미술품, 채권 같은 전통적인 자산들이죠. 이런 것들을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면 소액 투자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자산의 유동성도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볼트 A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특히 주목하는 분야가 금이나 구리, 희토료 같은 원자재입니다. 이걸 위해서 인터내셔널 엘리멘트 익스체인지 이런 이름까지 딱 붙여서 구체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스위스 취리히는 전 세계 금 거래량의 70% 이상이 처리되는 곳이에요. 거기를 거점으로 삼았다는 건 원자재 RWA 사업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원자재까지요? 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의 이름, 이미지, 사인 같은 초상 사용권, NIL을 거래하는 인터내셔널 NIL 익스체인지 이런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력을 발휘하면 토큰화의 대상은 거의 무한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글로벌 RWA 토큰화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수조 달러, 어쩌면 그 이상으로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데이터볼트 AI가 이 시장을 초기에 딱 선점할 수만 있다면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말 비전 자체는 엄청나네요. 하지만 이런 큰 계획이 실제 성과를 이어지려면 역시 돈, 재무적인 뒷받침하고 또 실행력이 중요할 텐데요. 회사가 내놓은 성장 계획이나 재무 목표 같은 건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네, 당연히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런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필요하겠죠. 회사는 2026년까지 연간 매출을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4천만에서 5천만 달러요. 회사의 현재 재무 상태나 과거 실적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치로 보이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할 만한 구체적인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RWA 거래소에서 나오는 수익은 언제쯤부터 좀 눈에 보일 걸로 예상하나요? 맞습니다. 상당히 야심찬 목표인 건 분명해요. 이 목표 달성의 핵심 동력 중 하나로 회사가 크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최근에 마무리한 컴퓨 시스템즈라는 회사의 자선 인수입니다. 이 컴퓨 시스템즈는 주로 큰 규모의 컨퍼런스나 무역 박람회 같은 곳에서 등록 관리나 잠재 고객 리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 인수를 통해서 2026년까지 연간 최대 2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 매출에서 꽤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기여분이죠. 와, 2천만 달러면 상당한데요? 네, 그렇죠. 단순히 매출만 더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 컴퓨 시스템즈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엄청난 양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벤트나 참석자 관련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데이터볼트 AI의 데이터 과학 플랫폼하고 결합되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거나 아예 데이터 자체를 상품화해서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쩌면 아까 말한 음향기술하고 결합해서 이벤트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경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분석하는 그런 새로운 시도도 가능할지 모르고요. RWA 거래소 수익이 언제쯤 가시화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규제 승인 받아야 하고 플랫폼도 구축해야 하고 또 시장 참여자들도 모아야 하고 이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니까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컴퓨 시스템즈 인수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RW라는 큰 그림 말고 기존 사업에서 좀 꾸준히 나오는 안정적인 수익원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기술 라이센싱 같은 것들이요? 네, 물론 있습니다. RW라는 아주 큰 비전과는 별개로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술들을 다른 회사에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라이센싱 사업 모델도 꾸준히 유지하고 또 확장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ADIO, 아디오라고 발음라는 무선 오디오 기술을 GFT 리월스란 회사에 라이센스하는 계약을 맺은 적이 있고요. 이런 계약들이 당장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주지는 않더라도요. RW 거래소 같은 새로운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또 회사의 기술력을 계속 시장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좀 고위험, 고수익의 RW 사업하고 안정적인 기술 라이센스 사업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종합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데이터 볼트 AI, 즉 DVLT, DVLG는 전용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월드 투자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어떤 점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걸까요? 네, 그렇게 평가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 재무 성과가 사실상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뭐랄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완전히 갖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하나는 이 회사의 사업 모델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기술과 개념이 섞여 있다는 점이에요. 음향과학, 데이터과학, 블록체인 기반 기술, RWA, NIL 이런 첨단 기술들이 복잡하게 융합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고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한눈에 파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계획들이 워낙 야심차지만 그만큼 실제로 이걸 다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업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볼트 AI가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디지털 경제의 설계자가 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독자적인 원천 기술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특허 포트폴리오가 그 밑바탕이 되는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라는 무형 자산하고 또 현실 세계의 실물 자산 RWA 모두에게 객관적인 가치를 딱 부여하고 이 자산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막 흘러다니고 거래될 수 있는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제품 하나, 서비스 하나 파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미래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한 스위스 디지털 RWA 거래소 설립은 그 원대한 비전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스위스라는 곳. 그러니까 규제나 신뢰도 측면에서 보면 가장 넘기 어려운 허들 중 하나잖아요. 이걸 성공적으로 넘어서고 좀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또 실질적으로 RWA 토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면 데이터 볼트 AI는 지금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행 능력도 중요하고요. 스위스를 포함해서 각 나라 규제 당국하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필수적이고요. 또 RWA라는 이 새로운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야 하는 등 수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넘어서요. 이 사례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바로 실물 자산하고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존에는 아예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정말 흥미로운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우리 경제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변해갈지 그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RWA라는 개념,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이 아이디어가 아직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금융의 미래, 또 자산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방식의 미래에 미칠 잠재력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데이터 볼트 AI의 행보는 이런 거대한 변화의 방향이나 가능성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든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줄 겁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볼트 AI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업 그리고 스위스 RW 거래소 설립이라는 더 흥미로운 뉴스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음향 기술에서 시작해서 데이터 과학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라는 정말 큰 비전까지 기술과 금융,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 있는 분야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오늘 저희가 나온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식 창고를 조금이나마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가진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이런 전통적인 자산을 넘어서 개인이 만들어내는 데이터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평판 혹은 개인이 가진 어떤 고유한 기술이나 재능까지도 실물 자산 RWA처럼 가치를 인정받고 토큰화되어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